운동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허벅지 안쪽 느낌. 이들은 왜 이토록 운동에 몰입하는 걸까? 매일 치르는 당뇨와의 전쟁. 당뇨병한테 치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한테 치면 안 된다 나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나에게 맞는 운동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당뇨를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바짝 부수고. 뱃살 지방하고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과 근육 간의 싸움. 당뇨를 이긴 사람들의 운동법. 그 원칙에서 해답을 찾아본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에는 약 15% 정도만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개 중에는 어떤 분은 난 약 먹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약도 식사와 운동이 병행이 돼야지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 지난 9월 초에 당뇨 환자들의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당뇨 환자의 운동법에 대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왜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내 혈당 수치에 알맞은 운동법은 과연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오전 진료가 끝난 시각. 한 의사에게 입원실처럼 점심 식사가 배달된다. 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 당뇨식을 검사하는 일이다. 제일 먼저 구성을 보고요. 야채가 있고 고기가 있는지, 함량은 적당한지, 그리고 고기가 질긴지 안 질긴지,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치아가 나빠서 못 드시는지 이런 걸 보고, 음식이 국이 짠지 안 짠지 이걸 다 봅니다. 채소는 많이, 간은 싱겁게. 오랜 세월 당뇨를 연구한 그의 입맛이 이 병원의 당뇨식 잣대다. 그는 채소를 먼저, 즉 반찬부터 먹는다. 국과 밥은 맨 마지막이다. 이것이 당뇨식의 첫 번째 원칙, 소식하는 노하우다. 저는 당뇨 환자가 먹는 식단을 먹고, 먹는 방식도 당뇨 환자랑 똑같이 먹고, 냉길 때는 어떤 걸 냉기냐면 밥을 냉깁니다. 과식은 올해부터는 커피도 안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당뇨병의 적이다. 네. 왜냐면 점심에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 하세요? 네. 오늘 식사도 당뇨병 환자에겐 적합했다.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식사예요. 당뇨 예방의 롤모델로 꼽히는 민경환 교수. 식사는 적게, 운동은 자주. 1층 진료실에서 9층 입원실까지가 그의 운동 코스다. 이게 한 6층, 7층 넘어가면 6층, 7층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져. 10번 탔나? 병원 엘리베이터 안 타요? 병원 엘리베이터 탄 적 없어요. 일상에서 틈틈이 운동을 실천하는 민 교수. 작은 불편이 때론 건강에 득이 된다고 말한다. 당뇨 집안 식구들은요, 당뇨가 없어도 열심히 당뇨 환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집안에 당뇨가 없어지죠. 어차피 당뇨가 유전이 잘 되는 병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생활을 당뇨 환자처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당뇨가 예방이 됩니다. 저처럼. 매주 월요일 아침, 새내기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교육이 열린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요. 이거 하나.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쉬워 너나 없이 열중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해봐요. 이것도 해봐. 이거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 식사 조절하고 운동에 도움이 없으면 이 약은 금방 안 들어요. 금방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식사 조절하고 운동은 약을 도와주는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러니까 간은 열심히 당을 만들어내요. 이번엔 아주 그냥 근육 운동을 해봐요. 이 어깨 드는 근육 운동을 하면 이 뱃살에서 당이 왔다가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근육으로 다 가요. 거기서 저장이 돼버려. 근육이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혈당으로 바뀐 뒤 신체 곳곳에서 쓰이다가 남으면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때 간에선 남은 혈당을 지방으로 다시 바꿔 뱃살 쪽으로 보낸다. 즉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 창고가 작아 뱃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이영장들은 뚱뚱하고 잘 드시는 거죠. 그리고 운동 별로 안 하고 혈당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식사를 좀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약을 얼마나 쓰던 인슐린을 얼마나 쓰던 몸무게만 몇 킬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주사나 약을 하나도 안 쓸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운동으로 하루를 사는 정미자 씨. 빠르게 걷기 1시간. 근력 운동 40분. 약 2시간의 운동이 매일 그녀의 워밍업이다. 약 20년 전에 받은 당뇨 진단. 그때부터 걷기, 수영, 등산, 자전거 등 즐거운 운동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홍길동보다 바쁜 아줌마다. 그러니까 65kg까지 나갔었어요, 저. 그래 다 돼지라겠어요, 저거는. 근데 65kg까지 나갔어요. 이게 당뇨가 있어서 찐 것 같아요. 네. 유산소 운동으로 비만을 잡으니 당뇨가 저절로 잡혔다. 헬스에 자전거에 밤에는 산책 겸 도봉산 근처를 걷는다. 거기다가 이제 걷는 것도 하시고. 네. 어디서 걸으세요? 그 도봉산 밑에 창포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까지 걸어요. 그러면 집 야. 7시 반에 나가면 집에 한 9시 반이면 와요. 아주 조절이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당뇨 환자는 체중 관리가 관건이다. 표준 체중이 될 때까지 식사 조절과 유산소 운동으로 살부터 빼야 한다. 당뇨 병력 18년 차인 정미자 씨. 한때 9%가 넘었던 당화 혈색소는 이제 정상 수치 근처로 내려왔다. 런닝이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운동이. 처음에 할 때는 싫었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중독이 되니까 밥 먹고 운동하러 오는 재미가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체중이 표준 체중에 도달했으면 그 사람들은 걷는 운동이나 수영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을 하는 거가 주로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체중이 말랐어요. 마른 사람들은 잘 먹고 체중이 찌면서 체중이 찌는 게 좋은데 그때 체중이 배로 찌면 안 되고 근육으로 쪄야 됩니다. 봤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퇴화한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올해로 5년째 택시를 운전하는 최명문 씨.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당 관리하시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크게 힘든 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운전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택시 쓰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2002년 췌장염 수술 후 생긴 당뇨병. 과체중은 아니었기에 유산소 운동보단 근력 운동에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꼭 매주 화요일 속보로 산을 오른다. 덕분에 예전보다 기초 체력이 많이 늘었다. 당뇨로 더욱 건강해진 셈이다. 이젠 운동 다음 날 더 몸이 가뿐하다. 일단 산 왔다 가는 날은 그 이튿날 일을 해보면요. 한두 시간 더 해도 힘든 걸 못 느껴요. 근육의 힘이 실로 놀랍다. 몸에 근력이 생긴 뒤 평소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다.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지. 공병은 춤추던 혈당도 안정권에 들었다. 이제 운동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인슐린 덜 맞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또 직업이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운전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저 다 맞는 거죠 인슐린. 산에 왔다 가면 이제 덜 맞아도 돼. 확실히 조절이 잘 돼요 산에 또 운동하나. 당뇨 환자는 운동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에너지 소모 후 보상 심리로 과식을 하거나 고열량 간식을 섭취하면 몇 시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당뇨 치료의 지름길이다. 운동만 갖고는 결코 당 조절이 다 되지가 않아요. 물론 운동을 하면 그 순간 혈당이 잠깐 떨어지긴 하지만 먹고 나면 혈당이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 운동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약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운동으로 해보겠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바른 운동은 약의 효과를 높인다. 16년 차 당뇨 병력의 최명문 씨. 꾸준한 운동으로 8년 만에 당화 혈색소 정상치를 회복했다.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운동 수칙은 방법보단 시간이다. 지속적으로 쉼 없이 달리는 게 혈당 관리의 비결. 박필원 씨는 매일 아침 저녁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지 뭐 빨리 회사 가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일찍 나오면 내가 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20분 편한 길을 두고 둘러다닌다. 불편할수록 몸은 좋아지는 당뇨병. 출근 전 퇴근 후 그렇게 하루 운동량을 채운다. 특히 근력 운동에 집중한다. 와, 이 살이 운동 안 할 때는 이 살이 축 처져서 근데 이게 얼마나 좋으면 이 돌덩이. 운동으로 늘어난 근육은 크게 두 종류다. 붉은 근육과 하얀 근육. 이 두 근육이 국수다발처럼 섞여 있으면 분홍빛을 띈다. 붉은 근육은 몸속에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을 공급한다. 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단련된다. 걷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 뱃살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다. 반면 하얀 근육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속 혈당에서 에너지원을 공급받는다. 때문에 당뇨 환자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근육량은 늘리지 않아도 근육의 파워만 유지하면 됩니다. 근육의 힘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근육량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것만 감소 안 시켜도 잘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계속 주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일반인보다 당뇨 환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다. 우리나라 성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체중의 경우 당뇨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근력, 특히 하체 근력의 힘이 약하고 비만 여성일수록
정도는 더 심하게 나타났다. 비만인 여성 당뇨 환자일수록 근육량을 늘려야 혈당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이다. 근육 운동의 단점은 무리하면 회복하는 데 일주일 걸려요. 그럼 일주일 동안 운동 못하면 그동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놓은 거가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낮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아주 가벼운 거 가지고 횟수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이 운동이 어깨의 제일 기본 운동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운동 한 20번, 30번이 기본이에요.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벌써 저기 10번, 20번 하면 벌써 이게 힘이 슬슬 가는 거가 느껴져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근육 3가지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잖아요. 어깨도 안 아프지, 목도 안 아프지, 등도 안 아프지, 그런 거예요. 이 아주 간단한 운동. 강도가 약한 운동을 꾸준히. 당뇨 환자 운동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를 들었다 놔. 이게 무지 쉬워요. 사실은 이거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들었다 놔. 그런데 이거를 50번, 100번을 해봐요. 다리가 무지 무거워요. 한번 해봐요. 6, 7, 8, 9, 바꿔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바꿔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의 운동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의 송욱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당뇨 환자들 정말 혈당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이제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들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겨울에 많이 운동 못 하게 돼요. 활동량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밴드를 주셨는데 이 밴드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좀 더 운동 효과가 있는 건가요? 조금 더 부하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덤벨, 아령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밴드는 보시다시피 가볍고 네.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집에 그냥 소파 옆에 두면은 그리고 아주 편하게 필요한 근육을 적절하게 부하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둘. 조금 부하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부하가 세네요. 쭉 당기는 느낌, 어깨 근육과 등 숨을 들어 올리시면서 근육이 많이 활용이 될 때 숨을 내쉬시고 그다음 다시 준비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시고. 네. 이거 몇 번 했는데 등 쪽이 확 힘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 이쪽 상체, 이쪽 목, 어깨 근육에 충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일주일에 2, 3회. 사실 운동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근육도 많이 있고 건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연세가 있으셔서 운동 조금 따라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앉아서도 충분히 밴드를 활용해서 큰 근육들을 수축 이완시키는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앉아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 이 상태에서 자 하나, 사실 덤벨을 갖다가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밴드로 대신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갈 때 숨을 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예. 이것도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 자기의 체력 수준에 따라 힘 줄 때 후 내쉬시고. 네. 네. 자, 이거 한 8번, 10번만 해도 벌써 이쪽 어깨, 등목 이쪽 근육, 상당히 큰 근육들이 많이 동원돼서 아주 좋은 큰 근육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벌써 숨차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몸에서 이 근육 운동이 잘 습득되게끔 첫 한 2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하나, 좋습니다. 호흡도 잘 하시고. 자, 그러면은 하체 운동도 한 가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번에 약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약간 넓게 해서 이번에는 이쪽에 우리 사타구니라 그러죠. 운동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이제 어깨 뒤로 이렇게 넘기시고요. 이렇게 어깨 뒤로. 괜찮으시죠? 팽팽. 팽팽하게. 하시고 한번 해주죠. 이것도 호흡을 중요시. 후, 호흡. 후. 여기도 이제 앉는 정도를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무릎 근육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특히 이제 권하는 이유는 우리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신 분은 힘들 겁니다. 이게 안 쓰던 근육이라. 방금 뚜두둑 소리가 났거든요. 안 쓰던 근육이라 조금 벌벌 떨리기도 하고 해서 가볍게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숨을 후. 항상. 좋습니다. 다시 하나 후. 편한 표정, 힘들지 않게. 자, 하나. 이것도 호흡. 편하게 상체는 안 움직이고 이제 의자에 앉는 기분으로 쭉 내려가시고 가볍게 올라오시고. 그래서 하여튼 근력 운동은 큰 근육 위주로 하고 그리고 특히 무리가 안 될 정도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8회 정도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아까 했던 동작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 들어갑니다. 아까 사실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스쿼트 동작은 어느 정도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뒤에 의자를 두고 하기 때문에 안심이 일단 되네요. 서서히. 그렇지만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것보다는 훨씬 부하가 많이 가죠. 그래서 지금 대퇴근, 그다음에 뒤에 등 근육도 제가 텐션을 느끼고 있고요. 서서 하는 게 좀 힘드신 분은 사실 앉아서도 상체, 또 복근, 등 근육, 하체 이렇게 큰 근육들을 우리가 충분히 밴드를 활용해서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당뇨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고민됐을 텐데 몇 가지 운동 저도 충분히 따라해봤고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시면서 좀 건강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